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호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로써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6월이면 상반기도 끝인데 참 뭔가 이룬 것이 없다는 초조함에 마음이 흔들리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저는 또 책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직접 읽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읽은 책들은 월간으로 꾸준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총 4권으로 5월에 읽은 책 중에 베스트를 꼽은 건데요. 5월에 새로 나온 책들은 아니고 제가 읽은 기준으로 새롭게 읽은 기준으로 좋았던 책들 4권을 꼽아봤습니다. 읽다 보니 비슷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편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책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책은 어쩌면 다들 제목은 익숙하지만 정작 읽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의사인 작가가 본인이 치료하고 연구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의학 에세이 장르의 책입니다. 한 편 한 편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내용들이라 이렇게 꽤 두꺼운 책이지만 금세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2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바로 책의 제목이 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환자인 P 선생은 시각실인증에 걸린 환자인데요. 이 시각실인증이란 병이 어떤 것이냐면 시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시각을 인지하는 영역이 손상이 되어서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 피 선생이 어느 날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실을 나서야 하는데 쓰고 온 자신의 모자를 집어서 쓴다는 것이 그만 옆에 있던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머리에 쓰려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을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모자인 줄로, 아니 모자라는 것 자체도 명확히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모자처럼 생긴 둥근 물체로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이런 병에 걸린다면 저 같으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이 피 선생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삶은 계속 유지를 해나갑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몸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든지 기억력이 몇 초도 유지되지가 않아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영영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해서 특별히 내용을 더 언급하기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역자의 코멘트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자 코멘트가 이 책의 아주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말한 대로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뇌신경에 무언가 이상이 일어나면 기묘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동작과 상태가 나타난다.
이 책에 실린 24편의 이야기는 모두 그러한 예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본다거나 흥미 본위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저자의 의도나 진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병마의 도전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을 단념해야 한 환자들은 그 나름대로 병마와 싸우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 비록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뇌의 기능은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까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섹스가 거듭 주장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혼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주저하면서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 단어로밖엔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다. 네, 첫 번째 책인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뮤리엘 바르베리의 소설 맛입니다. 일단 이 책은 표지가 정말 예쁩니다. 2000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읽었고요. 이 바르베리 작가의 작품이 또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읽으면서 참 프랑스 작가들은 언제나 그렇듯 특유의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미식 평론가예요. 그런데 심장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평생 먹었던 수많은 음식 중에서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단 하나의 맛, 그것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상황이 이제 이 소설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식 평론가는 인생에서 먹었던 맛들을 계속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이 한 명씩 화자로 나와 이 미식 평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키우는 개마저 이 주인공인 미식 평론가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믿고 아끼던 조카조차도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맛을 업으로 삼아서 부와 명성이라는 것을 이루었지만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이 인물은 엄청 권위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이 미식평론이라는 직업적인 성취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린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업자득인 거죠. 소설의 끝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스포일러가 되긴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마지막에 기억해낸 구원의 맛은 뭐 미슐랭 3스타 이런 고급 요리가 아니라 어릴 적에 골목길에서 먹었던 소박한 슈게뜨였습니다. 슈게뜨가 뭐냐면 빵집 가면 있는 그 조그만 슈크림 빵 같은 것 있잖아요. 미니슈. 그게 슈게뜨더라고요. 저도 프랑스에서 그렇게 부르는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결국에 인생에서 미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평생 단 하나의 맛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아주 평범한 맛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맛을 소재로 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주제가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소재의 흥미로움과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추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읽어드리면서 소개 맞춰볼게요. 그러나 늙은이여, 가장 거칠고 난폭하고 반체제적인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기꺼이 허락할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썽꾼 집안 한가운데에 버티고선 골칫거리, 이 반대 세력을 스스로 그 이유를 모르면서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아버지다. 이 주인공인 미식평론가는 자기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아끼는 조카 폴이 이 미식평론가와 아들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장에 포함된 문장인데요. 제게는 이 문장들이 결국 삶과 인간관계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을 대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와 후쿠오카 시니치의 음악과 생명입니다. 이 책은 류이치 사카모토와 후쿠오카 시니치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대담집의 형식으로 엮은 책이에요. 두 거장의 풍부한 사유가 너무나 흥미롭게 읽히는 책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악가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음악들은 마지막 황제나 레버넌트 같은 영화의 OST가 굉장히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후쿠오카 시니치는 일본의 생물학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다른 책은 읽어보질 못했는데 음악과 생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도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음악과 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평생을 투신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인식과 관점이 하나로 모여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로고스와 피시스인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로고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 질서, 원리 같은 것들을 뜻한다고 해요. 반면 피시스는 자연, 본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평생 정교한 서양 음악의 규칙, 악보, 조율 이런 것 속에서 살았던 사카모토가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쓰나미에 휩쓸려서 조율이 완전히 틀어진 피아노를 마주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피아노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강제적인 틀, 그러니까 로고스겠죠. 이 틀에서 벗어나서 자연 원래의 소리, 피시스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진짜 음악과 생명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이 끊임없이 변하며 흐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서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별자리를 살펴본들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고 애초에 별자리라는 개념 자체도 별을 왜곡해서 본 것이니까요. 별자리는 하나의 평면에 달라붙어 있는 별들의 점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거리가 다른 별들을 하나의 도형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이 100만 년 후에는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별의 빛 자체가 몇만 년 전에 발생한 것이니 어쩌면 이미 사라진 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별자리라는 일종의 도표이자 질서로 보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말이죠. 그런 별자리적 관점을 잠시 보류해 두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자리라는 2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개념으로 우주를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상징하는 비유 같아요. 3차원, 4차원 공간에 흩어져 존재하는 붙박이 별을 평면으로 파악하고 점과 선으로 이어 모양으로 인식하듯 인간은 모든 것을 선현적 사고를 통해 로고스화했습니다. 숫자, 시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로고스화된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인간 중심의 사고를 경계하고 모든 것은 언제나 가변적일 수 있다는 진리를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헤세의 시달타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은 종이책이 아닌 밀리의 서재를 읽었고요. 이렇게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해뒀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어렸을 때 읽고 나서 오랜만에 재독을 한 건데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시탈타라고 하면 흔히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청년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도 잠깐 출연하시긴 해요. 주인공 시탈타는 완전히 엘리트 가문의 자제인데요. 완벽한 조건을 타고났지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 시탈타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침이 많은 우리 삶이랑 어쩌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시타르타는 처음엔 엄청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머리로만 하는 공부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로 하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뜨거운 성애적 사랑도 해보고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돈도 벌어보고 나중에는 도박과 술에 빠져서 타락하기도 해요. 세상의 짜릿한 쾌락과 씁쓸한 환멸을 아주 밑바닥까지 지긋지긋하게 온몸으로 겪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방황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원한 테마구나 그런 느낌이랄까요? 결국엔 도를 깨닫는다는 자도 이토록 방황을 한다면 나의 방황, 또 우리들의 방황 역시 하나의 과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시달타는 나이가 들어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어느 강가의 뱃사공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강물은 상류에도 하류에도 늘 동시에 존재하듯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결국 다 분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달타는 책장도 되게 얇고 문장도 물 흐르듯이 아름다워서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읽힌 책이기 때문에 각자의 감상 포인트가 다르실 수 있겠는데요. 제 마음에 남았던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돌멩이는 하나하나가 제각기 독특한 것이며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그것이 장차 언젠가는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돌멩이는 하나하나가 제각기 독특한 것이며 제각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옴을 읊조리고 있으니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가 바라문인 셈이지. 오늘 소개해드린 책 4권 다들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란 늘 그렇듯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사실 요새 더더욱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시작된 6월에도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댓글로도 새로운 책들, 더 좋은 책들, 나누고 싶은 책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